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세종시에서의 임대아파트의 영향, 과연 세종시에서 임대아파트가 민폐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창기 세종시가 이제 건설될 때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 세종시에는 임대아파트가 많다, 자,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많은 걱정을 했죠. 자,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금 뭐 거의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과연 그런 건지 구체적으로, 자, 세종의 최고 전문가, 그리고 세종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제가, 뭐 전문가들 중엔 저만큼 오래 사신 분은 없어요.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세종시 자체는 교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뭐 교육 환경이 좋아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임대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다, 임대아파트에 같은 학군이 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교육 환경은 좋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세종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겠지만, 3생활권 내에서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그것의 영향을 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생활권, 2생활권. 자, 똑같이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생활권에서도.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초창기에 분양권을 살 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걱정을 했어요. 자, 대방 MCT 옆에 그 여울초등학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옆에 LH 천년나무 2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이건 영구임대 아파트예요. 자, 영구임대 아파트와 같은 학군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호려울 대방 DMCT 아파트의 가격이 다른 초등학교에 배정되는 것보다 시세가 떨어질 것이다,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 과연 그런가 한번 단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제일풍경채, 자, 그리고 4단지는 여울초등학교 배정이 되는 거고, 제일풍경채는 보람초등학교에 배정되는 거예요. 자, 보람초등학교는 주변에 이제 그 임대아파트가 없죠. 이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있긴 하지만 영구임대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이 보람초등학교 배정되는 걸 부모님들이 선호를 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지금은 뭐 그것에 대한 어떤 벽이 없어졌다는 거죠. 차이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왜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 아파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영구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공공임대죠. 자, 이런 아파트와 예를 들어서 이 5단지 투마로우시티, 자, 이거는 이제 분양전환 민간 임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5년 또는 10년 뒤에 분양 전환 아파트예요. 자, 그러면 공공 임대 아파트와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의 평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평수를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평수에 따라 그곳에 주거하는 사람들의 그 소득군과 직업군, 어떤 가축 구성원이 틀리겠죠. 자, 그걸 구분을 일단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영구 임대 아파트는 0.5평에서 7.5평이 대다수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평수가 한 10평 반, 10.5평, 때로는 11평, 뭐 크게는 12평까지 있는데 대략 한 11평 정도가 가장 큰 평수다. 6.5평이면 원룸형이에요. 그리고 11.5면은 방이 2개짜리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6.5평에는 거의 이 노약자 또는 그 젊은 층,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30대, 40대도 혼자 사시고 솔로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사시겠죠. 신혼부부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진 부부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적으니까. 11.5평. 예를 들어서 뭐 11.5평에 이제 장애인도 들어오잖아요. 뭐 장애인이 이제 아이들을 가진 경우는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다. 지금 우리는 요즘 시대는 가전이 많아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도 큰 거 쓰고, 그 다음에 건조기도 뭐 기본적으로 쓰고, 요즘 건조기 없는 집도 없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뭐 별로 많지 않았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가전이 많아졌어요. TV도 뭐 조그만 거 안 보잖아요. 냉장고도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형 평수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해도, 영구임대 아파트라고 해도 6.5평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서울이면 워낙 수요는 많고 들어갈 집이 없으니까 서울에서는 뭐 그런 게 인기가 있지만, 이런 지방에서는 그 세종과 같이 좋은 지역, 어떤 그 정주여건이 좋은 지역에서도 6.5평, 7.5평
잘 안 들어가더라고. 혼자 사는 노인분도 들어가기가 버겁더라는 거예요.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살기는 어렵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여울초등학교에 이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자녀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노약자, 솔로, 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사시니까 별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학군의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초창기에 이쪽은 학군이 안 좋다. 이쪽은 학군이 민간 아파트니까 학군이 좋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점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일단은 세종시에서는 그 구성이 그래요. 하나의 생활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 생활권에 하나, 3-2 생활권에 하나, 3-3 생활권에 하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임대 아파트를 배치를 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1 생활권, 자, 여기는 이제 영구 임대가 없어요. 여기는 또,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민간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자, 이 민간 임대 아파트가 민간 건설이 LH로부터 택지를 사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임대 아파트를 줘서 7년 뒤, 10년 뒤에 분양 전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평형 구성이 여기 5단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5구예요. 5-1도 있는데 대부분이 5구다. 자, 그러나 예를 들어서 3-3 생활권의 한양 수자인 YGCT 같은 경우는 5구에서 8-4. 자, 이렇게 이제 평형수가 중소형이 많아요. 자,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분양 그 전환 시에 어떤 그 시세 차익을 노리시고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천안에서도 들어오고, 대전에서도 들어오고, 청주에서도 들어오고, 세종에 들어오고 싶은데 분양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수도권에서 들어오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분양 전환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시세를 받고 다시 이제 수도권으로 돌아가거나 대전으로 돌아가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분양 전환이 될 때 여기에 사셨던 분들은 다 거의 다 빠질 가능성이 많다. 더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50에서 60% 이상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갈이가 된다는 거죠. 어떤 주민의 물갈이가 된다. 상향 여과 과정을 거친다. 자, 그러니까 주변의 교육 환경, 거주의 요건, 그리고 주거 계층의 상향 여과가 되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그 주거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는 이제 임대 아파트나 사실 그런 점도 있어요. 우리가 제가 지켜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민간 임대 아파트가 이제 들어올 때는 사실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중고생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사실 중고생 자녀들을 기존에 살던 데에서 이쪽으로 데리고 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고생 자녀들이 좀 이렇게 방황하고 탈선하는 행동,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보였어요. 세종시 초창기에도. 자, 그래서 세종시 초창기에 좀 애들의 중고등학교 애들의 질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좀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어디야 건물 올라가서 담배 피고 구석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런 점들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사는 주민들의 어떤 교체가 된다고 그럴까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익 실현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소득군, 다른 계층, 지구군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세종시 3생활권에는 이런 영구임대 아파트가 이 호려울 2단지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2월에 입주하는 새삼 4단지 정도 되겠네요. 이 4단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영구임대는. 그러니까 이 영구임대는 말 그대로 그냥 사회적인 약자, 나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노약자. 그런 분들이 사시는 거라 어떤 교육 환경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형평수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3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이 한양 수자인 2단지와 9단지가 지금 한참 분양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좋은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단지가 이제 완전히 민간 아파트로 이제 탈바꿈하는 시기로 왔다라는 거죠. 분양 전환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로 전환되면 당연히 이 주변의
교육 환경은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소득군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주변 시세에 맞추어 거래가 되니까. 그렇죠? 이 기존에 살던 분들은 이익 실현해서 나가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기본이 이런 데가 지금 뭐 8억에서 8억 5천, 뭐 금매로 나오는 경우는 뭐 한 7억 5천까지 나오는데, 자, 이런 지역에 8억에서 8억 5천 주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소득군이, 그 직업군이 나쁠 수가 없죠. 이 주변 시세로 봐서는. 자, 그러니까 전체 지역의 어떤 상향 여과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이 이제 벌써 이제 1생활권에서는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생활권에서도 2생활권은 조금 남았고 3생활권에서는 이제 벌써 시작됐다.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민간 아파트 분양 전환은 한 빠르면 7년에서 10년인데 이 한양 수자에는 좀 빨리 해줬어요. 5년 정도 해줬거든요. 자, 이렇게 해줬다. 자, 이게 또 사생활권으로 가서 보시면 사생활권도 마찬가지예요. 사생활권도 지금 여기에 그 영구임대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영구임대 아파트를 짓고 있고, 자, 이곳에 민간임대 아파트를 짓고 있고, 또 이곳에 민간임대 아파트를 짓고 있고, 또 수룹의 5단지는 또 민간임대 아파트이고, 이제 분양 전환이 가능한 아파트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조금 이제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으나 분양 전환이 되면 다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그 세종시의 초창기에 이제 임대 아파트가 많아서 어떤 그 교육 환경이 안 좋다라는 말은 별로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얘기예요.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별로 영향을 주질 않고 교육 환경에 뭐 자녀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민간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분양 전환이 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일반 아파트가 되니까 교육 환경에 악영을 안 준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이제 임대 아파트 주변에는 상권이 잘 활성화가 안 돼요. 이제 소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가게를 잘 입주를 안 하고 고 퀄리티의 가게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다른 소득군의 아파트 주민으로 대체가 되면 주변의 상권도 살아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3생활권은 이제 한양 수자인 이 대단지가 분양 전환이 되면 주변의 상권도 좋아지고 교육 환경도 좋아질 수 있다. 5단지 아파트는 뭐 아직 오래 남았지만 오랜 기간이 남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3생활권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가 이 민간 전환 아파트 5단지와 영구임대 아파트는 뭐 계속해서 영구임대 아파트고 어떤 소셜 믹스 개념으로서 이제 배치된 거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주민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정상 궤도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세종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LH에서 짓는 아파트, LH에서 져가지고 공공 분양 아파트와 또는 민간 임대 아파트, 영구 임대 아파트의 자리가 다 좋아요. 본인들이 LH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업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자, 이 5단지 아파트도 이게 뭐 대평동에서도 좋은 입지 아니겠습니까? 대평동 자체는 좋은 입지인데 뭐 BRT 바로 앞에다 또 줬죠. 예를 들어서 이 호리홀 2단지도 BRT 바로 앞에, 위치가 좋죠. 금강면도 가깝고, 이 한양 수자인도 BRT, 그리고 초등학교 초품화 좋잖아요. 자, 이런 좋은 위치에다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섬 4단지 영구임대 아파트. 자, 여기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 LH에서 전략적인 미스를 했어요. 여기다가 영구임대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이거 얼마나 위치가 좋아요. 이 강뷰가 보이고 이런 데는 고급 주상복합이나 고급 아파트를 지었어야죠. 그래야 이 동네가 살아났겠죠. 자, 이런 건 LH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분양 전환 아파트는 이렇게 위치가 다 좋아요. 자, 좋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분양 전환 아파트를 잘 안 사는 게 뭐냐면, 일단 이 안에 들어간 그 건축 자재가 너무 떨어져. 들어가 보시면 뭐 싱크대, 뭐 아니면 마룻바닥 그런 게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실망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입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분양 전환 아파트니까 이미지가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냥 바로 몇 년 지나면 다 그런 거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안 좋은 그 건축 자재들은 다 교체를 하면 돼요. 그만큼 또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 도담동에서 이 충남대병원 앞에 있는 13단지 중 X클래스, 이것도 뭐 안에 건축 자재가 안 좋다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성공리에 분양 전환했고, 분양 전환하면서 아주 그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나 뭐 이거 분양 전환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도 가깝고, 뭐 병원도 가깝고, 도담동 위치도 좋고, 자, 그래서 인기가 있었어요. 자, 그만큼 분양 전환 아파트라는 이미지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들어가서 인테리어 하면 되니까. 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즘 세종시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매물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매물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호가가 세게 나와요. 뭐 세종시가 요즘 뭐 가격 조정이다 뭐다 하는데, 뭐 가격 조정해봤자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건매물들은 다 빠졌고, 국회의사당 얘기가 나면서 많이 또 가격이 호가가 올라왔어요, 제가 보기에. 자, 그러니까 이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가시면 매물이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익 실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고향으로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그런 매물들을 싸게 사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선입견을 버리고. 자, 그리고 선입견을 버릴 필요가 있는 게, 입지가 좋잖아요, 이런데. 그죠? 뭐 이건 아직 뭐 분양전환 안 하지만, 분양전환 아파트의 특징은 입지가 좋다라는 거예요. 입지가 좋다. 자, 그리고 어쨌든 물량이 많이 나올 때가 제일 싸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점을 노리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종시에서 공공임대 아파트의 어떤 때문에 교육 환경이 안 좋다, 그런 말은 거의 안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영구임대 아파트는 평형이 작아서 뭐 자녀가 없고, 분양 전환 아파트, 이 민간 임대 아파트는 분양 전환하면서 어떤 그 새로운 소득군, 새로운 직업층, 새로운 연령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안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세종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종시는 별 영향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